안녕하세요. 코인신용기의 차례입니다. 데일 영상 시작합니다. 어제 갑자기 반등을 조금 해가는 분위기였는데 밤에 그 이유가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인데 쉽게 말하면 두바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세금을 폐지했다라고 해서 이제 두바이 쪽에서 원래도 많은 기업들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두바이로 갔었는데 뭐 부자들도 그렇고 이제 아예 더 많이 유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세금을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바이가 진짜 메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뭐 연방회의록이 수요일 날 있고, CPI 데이터 나오고, 뭐 실업수당 신청 데이터에서 나오고, PPI도 나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성장을 지원하기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일부 재정 조치는 파이프라인에 있지만 추측한 것만큼 큰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난주에 나온 뉴스로 인하면 지지난주인가 이제 지난주 초에 100 300 얼마, 300 몇 조 원 정도를 돈을 주식시장에 푼다고 하면서 반등이 중국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차트로 중국 상해 지수가 24%가 올랐고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에는 중국에서 1882조 원을 풀겠다고 또 얘기를 막 그런 찌라시가 나왔는데 일단 뭔가 재정 정책은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보면은 이제 중국은 24년 10월 8일 화요일 이것도 10월 8일이네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고위 관리들은 경제 상승 모멘텀을 강력하게 촉진하고 구조적 개발을 최적화하며 긍정적인 성장 궤도 유지하기 위해 점진적 정책 패키지의 포괄적 구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딱 봐도 뭔가 경제를 좋게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한 게 하나가 있죠. 돈을 푸는 거죠. 돈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풀 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내일이죠.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얼큰이가 하나 나오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렌 세사먼이라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렌 세사먼입니다. 암호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완전 사이버펑크 쪽에 미쳐 있었고 31살에 권총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HBO에서 다큐를 만들었는데 이게 10월 8일 날 방영이 되고 나카모토 사토시에 대해서 밝히겠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익명의 비트코인 처음에 창시자죠. 이게 비트코인 창시자일 거다라는 쪽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모는 31살에 죽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 사람이 만약에 사토시라면 보유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영원히 잠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 사람이 죽고 난 2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나카모 사토시가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2개월 후에 이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아마 얘가 사토시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누가 만들어졌는지 밝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비트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만든 사람이 아직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비트를 움직이지 않았고 또 죽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니까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살아있고 그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면 저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와 24년도에 신규 고래 투자자들을 보면 지금이 24년도고 왼쪽이 20년도인데 뭐 이 고래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20년 연말에 많이 올랐고 20년 초에도 이제 20년 4월, 5월까지가 불장이었는데 21년도 4월까지 불장이었는데 이대로 가면 내년도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쪼개서 보면 올드웨이 오래된 고래와 신규 고래가 있는데 신규 고래들은 이번 장세 이 횡보 7개월의 횡보 장세에 매우 급속도로 비트를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마 여기에는 블랙락 같은 기업들도 한몫하겠죠. 차트적으로 보면 월봉은 그냥 횡보 수준인데 보면 69K의 고점을 금방 넘겨준다면 바로 스트레이트로 신고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네, 차트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중국 얘기를 먼저 할게요. 와, 중국 2주 동안 지금 오른 거 보이시나요? 장난 아닌데 보시면 중국의 대규모 부양 정책 이후에 2주 동안 중국 상해 지수예요. 어느 하나의 중국 회사거나 뭐 테센트거나 아니면 지잡 회사가 아니라 중국 상해 지수가 22%, 23%가량 올랐는데 이게 중국의 부양 정책 때문이고 내일 또 다른 부양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비트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는 지난주에 마감을 이렇게 했고 모든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일단 하고
오늘 이평선 위에서 또 시작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60.6K, 6600달러 정도를 지켜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몸통 지지가 나왔고 이후에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라면 자 보시면 이제 H 로우, 로우, 하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H는 하이고 로우는 이제 네, L은 로우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낮다 높다의 뜻이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횡보 시간 동안 하이 로우 고점이 낮아졌다. 그리고 로우 로우 저점도 낮아졌다였는데 여기서부터 로우 하이 저점이 올라갔고 여기는 하이 하이 고점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또다시 여기서 저점이 나왔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지만 여기가 진짜 저점이라면 로우 하이가 또 한 번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한 번 여기서 지금 반등이 이어져 갈 때 66.5K보다 더 높은 구역인 그 위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또다시 하이하이가 되고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10월 영상을 만들 때 이제 주봉상으로는 9월 마지막 주가 10월 첫째 주랑 겹쳐지면서 이제 10월 캔들의 주봉은 이제 10월이에요. 보면은 여기는 9월 30일 캔들이잖아요. 이건 10월 7일의 캔들이고 10월 중순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다. 10월 중순이 돼야만 뭔가 움직임이 있고 빨라야 10월 둘째 주다. 그 말이 이번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거의 10월 1일 날 음봉 박히면서 지난주 자체가 9월 31일 캔들인데 이렇게 이어졌죠. 지난주의 움직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래로의 방향을 보자면 58K를 최대한 안 깨는 게 58K와 57.5K를 안 깨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약간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다. 근데 위를 보면은 우리는 2주 안에 만약에 69K를 간다. 69K는 이제 21년도의 고점이죠. 69K를 간다라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다음 달 빠르면 이번 달이지만 늦어도 다음 달에는 72K 이상의 신고점을 갈 가능성이 매우 크게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장세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아마 내일이 중국 부양 정책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카모토 사토시도 정체가 밝혀지려고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슈를 통해서 뭔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1월 달 대선도 있잖아요. 슬슬 이제 트럼프 쪽 정책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해리스도 암호화폐를 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뭔가 움직임이 아무튼 이 시장에 좋은 쪽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